예, 목차입니다. 먼저 경북 지역의 학생 수 감소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학생 수 감소와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학생 수 감소에 대처하는 우리 경북교육청의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례를 말씀드리고, 추진하면서 이제 발견되었던 이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지역 학생 수 감소 현황입니다. 지금 지도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미세먼지 농도 사진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교육정보원에서 분기마다 이제 발간하는 지역산업과 고용 2023년 보모에서 우리 경북은 2023년 기준 지방소멸 위험 지역이 전국 1위입니다. 조금 씁쓸한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북에 최근 10년간 학생 수, 학교 수 감소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학생 수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53,600여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학교 수는 15년부터 24년까지 62교가 감소되었는데요. 단순 수치를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경북의 작은 시군 지역 한 두세 군데가 소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울릉군이 인구가 10,0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엄청난 수치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학생 수는 지속해서 감소할 전망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29년이 되면은 학생 수가 42,600여 명이 추가로 감소될 전망에 있습니다. 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짧은 영상 2개를 준비했습니다. 초중고교 3곳 중 한 곳이 전체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올해 소규모 학교 현황에 따르면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초중고는 모두 347곳으로 전체 학교의 36.3%에 달하고, 이 중 초등학교가 228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도내 초등학교의 절반인 475곳이 면 단위 60명, 읍 단위 120명 등으로 규정한 교육부의 통폐합 권고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통폐합보다는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주입니다. 초중고등학교들이 어제 입학식과 함께 일제히 새 학기를 맞았는데요. 전북의 34개 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입학식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개학 첫날이지만 활기가 가득해야 할 1학년 교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이 학교는 개교 60년 만에 처음으로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고 새 학기를 맞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 내에 학령 인구가 없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구나. 올해 도내에서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이 열리지 않은 초등학교는 34곳,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신입생이 3년 연속으로 없었던 학교도 5곳이나 됩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내년 초등학교 신입생은 10,000명 선이 붕괴되고 2028학년도에는 7,000명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작은 학교 살리기에 공을 들여왔던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학교 통폐합 등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학생 유출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교육발전 특구 그리고 농촌유학 등을 통해서 학령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살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실인 만큼 농어촌이 보유한 교육과 생태, 주거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꾸준히 가다듬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생 수 감소와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로 인해서 이제 소규모 학교, 그러니까 작은 학교와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요일교실도 덩달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요일교실 같은 경우에는 좀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구도심 지역이나 농산오천, 그리고 이제 이제 도서벽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열악한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이제 발생하는 교육 격차가 이제 계속 심화가 될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정부와 우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계획을 이제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읍면 단위 작은 학교는 자유학구제를 이제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부 공고 기준인 60명 이하 학교와 그리고 우리 경북교육청 중점 기준인 학생 수 15명 학교는 이제 적정하게 학교를 육성을 해서 이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러면 이런 정책들을 저희가 이제 학교 시설 사업으로는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는 저희 이제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 40년 이상 노후 학교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학교라면 공간 재구조화 사업 선정을 할 때 지속 가능성을 조금 고려를 해서 인센티브를 좀 부여를 하고 선정이 된다면은 적정 규모의 학교 단위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대상이 아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설 통합 정보망 구축이 된다면 데이터 기반의 학교시설 성능 기준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학교시설의 수송 주기에 따른 이제 차별 없는 이제 그 차별이 없이 일상 수선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단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개별 사업을 이제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여러 사업을 통합 추진을 해서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휴교실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런 유휴교실은 방과 후 학교 교실이라든지 좀 사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실로 활용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늘 열려 있는 이제 돌봄 시설이나 이제 마을 맞춤형으로 이제 작은 학교 복합 시설 공간을 좀 조성을 하는 등 다 이제 작은 학교에 대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특화 공간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북 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대처하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경북 청도군에 있는 덕산초등학교인데요. 학생 수는 이제 16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는 이제 준공된 지 50년이 넘었는데 이제 안전 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서 우리 재난 위험 시설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학부모님들과 이제 지역 주민 그리고 이제 동창회 분들에 대한 완강한 이제 학교 유지를 원하셨고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이걸 개축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또 이 덕산초등학교가 그 신규 이제 신입생이 만약에 없게 되면은 향후에 폐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학교 사용자 측과 학부모님들의 설득을 해서 그 이제 나중에 폐교를 하더라도 좀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모듈러 임시 교실로 좀 영구 건축물을 좀 한번 해보자 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업비를 한 44억 원을 좀 투자를 해서 부대 공사를 포함한 한 8개월 정도 소요를 했고 지상 3층에 연면적 1937제곱미터 규모의 이제 교실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초 공사 전과 공사 후에 이제 배치도 사진인데요. 좀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경을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덕산초등학교 로비에 있는 사진과 그다음 복도 사진입니다. 그 다음은 저희 도서관과 교실 사진인데요. 도서관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우리가 모듈러로 많은 실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컴퓨터를 이제 설치를 해놓고 도서관과 멀티실을 좀 융복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 사례는 경북 상주에 있는 나군중학교의 사례입니다. 나군중학교는 학생 수가 43명인데요.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항상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이 투자가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영역 단위 공간 혁신 사업으로 이제 우리 경북형 공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선정이 되면서 그러면은 이제 외벽하고 창문 개체 사업도 같이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추가로 환경 개선 사업비를 편성을 해왔고 같이 통합을 해서 집중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업비는 한 9억 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이제 학습권 침해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이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사업 전후의 복도 전경입니다. 이제 나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당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교실 모듈을 지금 교실처럼 사용하지 않고, 좀 더 교실을 축소를 시키면서 복도를 확장을 하여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유유 공간이라든지, 조금 더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금 복도에서도 좀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교실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은 요리 실습실 전경 사진인데요. 이거는 이제 평소에는 급식소에 이제 조리실로 사용을 하다가 요리 실습 수업이 있을 때는 실습실로도 쓰고, 그리고 다른 시간에는 매점으로도 활용하는 그런 복합적인 이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이 있습니다. 나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홈페이지를 가면 또 다양한 실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한 사례들을 나타내었는데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두 학교가 있는데 이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로 선정이 되었다가 학생 수가 이제 50명 채 안 되는 학교들이라서 저희가 이제 학생 수 50명 이하이기 때문에 아까 덕산초의 사례처럼 영구 건축물로 개축 시에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경제성 등을 고려를 해서 사용자 협의를 거쳐서 모듈러 교실로 이제 개축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에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모듈러에 대한 사회적 이슈라든지 각종 언론 보도 때문에 여전히 모듈러 교실에 대한 사용자의 불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제 집행하는 모듈러 교실 같은 경우에 보통 2단계 입찰을 하게 되는데 2단계 입찰 시에 이제 감점 기준을 조금 신설을 해서 좀 페널티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 감독에 대한 이제 부실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모듈러에 대한 관리 감독 안내서를 한번 배포를 했습니다. 그거를 일단 활용을 하고 또 감리 용역과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모니터단 제도를 신설을 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도 좀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사용자 모니터단은 제가 본청에 근무한 지 한 5년 지났는데 처음 담당했던 업무가 성면 업무였습니다. 이 문제를 직면을 했을 때 성면 모니터단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거를 한번 접목해보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서 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복적인 부서별 자체 개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제 각종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공간 재구조화 사업, 유사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금 이제 중복 투자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통합 추진해서 같이 하면 좋을까? 저희 경북교육청에서는 통합 추진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중복 투자되지 않게 또 투자가 된다면은 이제 다른 실 쪽으로 같이 융합을 해서 이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규모 학교 시설 설비 기준에 대한 이제 좀 부재라는 것을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스페이스 프로그램과 시설 설비 기준이 미래학교 중점으로 최근에 조금 연구 자료도 나오고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100명이 안 되는 학교가 한 45%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미래학교 기준으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려니까 면적이 너무 과다하게 학생 수에 비해서 많은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이제 적정 규모를 우리가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시설 설비 기준이 좀 있다면 거기에 나오는 융복합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우리 학교 면적이 많이 줄 수는 없다. 우리 소규모 학교 시설 설비 기준에는 이제 이런 융복합할 수 있는 실들을 제시를 했으니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저희가 제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를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맞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